그럼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금을 회수를 다 한 상황이더라고요. 다 완공을 했을 때 더 나오는 상황이에요. 1년에는 10만 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건축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로 2018년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서 집을 지으신 건축주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JNI에 시공을 맡긴 건축주 최지은입니다. 그 당시에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들도 많은데 건설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당시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희 시부모님이 봉천동에서 부동산을 하시고 이런 신축을 진행하시는 경험이 많아요. 이렇게 직접 하시다기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 굉장히 잘 보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셨었죠? 한 6억 정도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30대에 6억을 굉장히 알뜰하게 모으셨는데 그 종잣돈을 모으신 그 비결이 있을까요? 사실 그 6억이 제 돈은 아니었어요. 아, 금수저. 금수저. 그거를 차용을 해서 다시 이제 완공을 하게 되면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견적을 받기 전에 다른 회사 견적을 혹시 받으셨었나요? JNI에 의뢰를 하기 전에 한 3군데 정도 견적을 받았었어요. 저희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나머지 3군데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2가지를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요. 하나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컨셉이나 디자인이나 뭐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좀 확고히 생각을 해놓은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용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건축 자재를 미리 사놔서 그것만 가지고 한다던가 제가 요구하는 그 디테일들을 다 수용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JNI를 의뢰를 했었는데 JNI에서는 일단 대표님이 젊으시긴 하지만 아버님이 30년 이상 건설업을 운영을 하셨고 그래서 경력 면에서는 그냥 이분들이면 믿을만 하겠다 그런 게 있었고 대표님이 젊으시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디테일 뭐 가구의 손잡이 하나하나까지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주신다고 했었고 실제로도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용을 다 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었죠. 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게 수익률이 조금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저는 자본금을 회수를 다 한 상황이더라고요. 다 완공을 했을 때 토지가 한 10.8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7억 그 다음에 기타 뭐 세금이나 다른 비용들이 추가로 1.2억 정도 해서 총 19억 정도 들어갔었고요. 여기서 임대보증금이 한 16억 정도 나오고 여기에 토지 대출이 6.4억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한 22.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차익이 6억이 다 회수된 상황에서 3.4억이 더 나오는 상황이에요. 월세는 여기서 한 600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 토지 담보대출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자가 지금 현 시세로는 320만 원? 그러면은 280만 원 정도 이익이 난다고 치면 1년에는 3,360만 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사실 수익률은 3,000%가 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수익률은 솔직히 조금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 지으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거는 좀 그나마 헤쳐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를 진행할 때 민원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이 집은 그렇게 그나마 수월하게 넘어간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가스 그 보일러의 연통이 나오는 부분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미 지어버린 상황인데 그럴 때 난관이 되게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JNI에서도 많이 해결을 잘 해주신 편이었고 네. 그 당시에 건물이 준공이 다 끝났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은 보일러가 설치된 위치에 보일러 연통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옆집에서 그 연통을 다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러 연통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보일러 배관부터 해가지고 난방 배관부터 해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옆집이랑 협의 본 거는 위아래만 뚫어놓고 옆에는 연통을 다 가려서 연기가 위로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신축을 이제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신축을 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지 분석이긴 한데 그 수지 분석은 워낙에 잘 알고 계시는 면들도 많고 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쳐두고 보자면 가장 쉽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해주시고 나서 뭐 콘센트 위치라든가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다 건축주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구나 콘센트 전기 위치라든가 화장실 공간, 싱크대, 디테일 같은 경우는 다 건축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공부를 하시고 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더 많이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축주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막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